나훈아 씨, 작년에 2월달 벌써 한 1년 다 됐네요. 내가 올해 1월에 은퇴하겠다, 올해 은퇴하겠다라고 미리 예고를 했었죠. 그때 고마웠습니다라는 편지를 남기면서 저렇게 나훈아 올림, 여러분 고마웠습니다. 진심과 사랑 그리고 감사함을 담습니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높은 목소리로 외쳐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편지를 쓰면서 박수 칠 때 떠나겠다라는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오늘 마지막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나훈아 씨 히트곡 워낙 많습니다. 본인이 직접 쓴 곡도 800곡이나 된다고 하죠. 자, 히트곡 좀 모아봤습니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무시로 그리울 때 그때 울어요. 살다 보면 알게 돼 버린다는 의미를.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아이라. 예, 정광재 대변인의 최애곡이 네. 홍시라고요? 나훈아 씨의 유행곡 가운데는 홍시라는 노래를 가장 좋아합니다. 사실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이제 채 100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노래 들을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나는데 아, 그러네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먹고 살기 어려울 때잖아요.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어머니가 젖이 안 나와서 이 홍시를 저를 많이 줬었나 봐요. 아주 어렸을 때. 근데 제가 그게 질려갖고 성인이 돼서도 홍시 잘 안 먹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 홍시 볼 때마다 어머니 생각 더 짙어지는 게 인지상정인 것 같고, 사실 어렸을 때는 사랑 노래 더 많이 좋아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 관련한 노래들에 더 많은 애착이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의 나훈아 씨에 대한 최애곡은 홍시를 꼽아봤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뭐 사랑도 꼽아주시고 무시로도 꼽아주시고 했습니다. 워낙 히트곡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하나 다 소개해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성칭 부장, 예. 사실 여러 에피소드가 많았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가수 활동을 했고 워낙 슈퍼스타다 보니까 가장 기억나는 장면, 나훈아 씨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아무래도 그 기자회견이죠. 거기 그 탁자 위에 올라가서 바지 혁기 풀으면서 내릴까요?라고 했던 그 장면이 저 장면이군요. 그렇죠, 저 장면이죠. 예. 온갖 루머에 아무래도 탑스타기 때문에 온갖 루머에 휘말렸었는데 그것과 관련된 본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루머도 많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해명하겠다라는 저 기자회견장에서 얘기를 하면서 사실 저렇게 책상에 올라가서 예. 혁띠 풀는 거는 참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걸 보여줘야 믿겠냐라고 했던 거죠. 그 때문에 보여주지는 않으셨지만 뭐 다행히 예.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이 됐고, 그러니까 저런 연예인들이 항상 탑스타의 위치에 있으면은 저런 루머에 시달려야 되고 저런 것들 공인이라는 이유로 항상 저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하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나훈아 씨는 좀 그런 것도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도 그렇고 본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 그냥 당당하게 할 얘기 다 하는 그런 스타가 아니었나 예. 생각됩니다. 자, 나훈아 씨 하면 빠질 수 없는 영원한 라이벌 남진 씨. 저희 채널에 나와서 라이벌 관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60년 동안 라이벌이라고 불리면 애틋하세요? 좀 짜증이 나세요? 이것도 비즈니스예요. 예술이지만 또 결국은 비즈니스라고. 쉽게 말하자면 프로덕션들, 그 흥행사들이 그때 그 라이벌 붐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게 고맙죠. 그때 그야말로 우리 훈아 씨와 함께 그 라이벌 시대가 돼서 가요의 전성기를 우리 두 사람이 이룰 수 있었던 게 그 라이벌 때문이었어요. 예, 김진욱 전 대변인. 사실 뭐 정치도 좌우로 날개로 날고요. 이 가요계도 누군가 경쟁자가 있어야지만 서로 이렇게 밀고 당기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훈아 씨 본명은 최홍기 씨고 47년 2월생이십니다. 저희 어머니와 비슷한 연배신데 지금까지 사실 금토일 5차례 공연을 하면 10시간 넘게 서서 노래를 부른다는 거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체력 정말 대단하시고, 남진 씨는 나는 은퇴 없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보면서 느끼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뭐 우리가 이제 동반자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 동반자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이제 행복해지고 또 더 그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경쟁도 생기는 것인데, 나훈아, 남진 두 분은 정말 그런 동반자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특히 나훈아, 남진 씨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면서 다른 점이 너무 많았어요. 네. 나이도 1살 차이로 거의 같았고, 예. 또 나훈아 씨는 고향이 부산인데 또 남진 씨는 목포시고, 예. 또 이 데뷔도 거의 비슷한 비슷하고요. 시기에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보면은 견인해 갔던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약간 슬럼프에 빠졌을 때도 다른 한 사람이 또 그 사람을 끌어주고 이러면서 양축이 사실 이 한국의 가요사를 또 견인해 왔던 그런 아주 두 분이 지금의 이제 한 분이, 그 중에 예. 한 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는데, 아마 은퇴 이후에도 이 두 분의 라이벌 관계는 이렇게 쉽게 가셔지지는 않을 것 예. 같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 두 분의 후계자가 누가 될지도 굉장히 관심입니다. 저 두 사람 젊었을 때 영화도 함께 찍었습니다. 1970년도에 어머님 생전에 라는 영화도 저렇게 찍었더라고요. 많이 기억들 못하실 수 있겠는데 최성표는 혹시 네. 저 영화 기억하세요? 저도 저 나이 땐 뭐 초등학교 안 들어갔습니다. 50년도 넘은 영화입니다, 저게. 네, 네, 예. 저도 뭐 처음 보는데 어쨌든 저 두 분이 그렇게 스크린까지, 음악의 스크린까지 나갔다는 것은 그 당시의 인기도를 짐작하게 하는 거고요. 예. 요즘으로 치면 최고 전성기 아이돌 스타 아니겠습니까? 당시로서는 그렇죠. 뭐 오빠 부대가 현존하진 않았지만 아마 마음속에 오빠 부대는 엄청나게 많이 아니 건드렸을 것 실제 같아요. 오빠 부대가 있어서 사실 그 팬들끼리 뭐 싸움도 있었고 뭐 그렇다는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많지는 않았겠지만 그 소수의 팬덤이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 두 분의 이야기는 아마 우리 두고두고 가요계 신화로 이제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박수 칠 때 떠나라 이런 영화도 있고 이런 말이 있지만 말이 쉽지 인기가 있는데 그 자리를 내주고 떠난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나훈아 씨 무대에서 오늘 내려오지만 노래는 계속해서 팬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